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같이. 네, 제가 오늘부터 K-팝 리뷰와 J-팝 리뷰를 구분해서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먼저 이번 주에 르세라핌이 데뷔를 했는데요. 피어리스, 그래서 관련 리뷰는 제가 이미 올렸는데, 그리고 참고로 그 르세라핌의 쌈무 채원이가 리무진 서비스에 나왔어요. 안 보신 분들은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많이 아시겠지만 카즈하의 이제 별명이 완전 이제 가즈아로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주식 같은 데서 많이 쓰이면서 더 많이 이제 쓰이게 된 용어잖아요. 가즈아. 근데 거의 사실 발음이 비슷해. 가즈아. 그래서 다들 댓글로 요즘 그거 쓰던데? 카즈아 뭐 이쁘다 글 올라오면 밑에 전체적인 그냥 느낌이 뭔가 삿파리 하니까 딱 키도 크죠, 이렇게 말랐죠, 얼굴도 흰데 막 엄청 막 이렇게 호불호가 있는 얼굴이 아닌 것 같아. 호불호가 없는 얼굴. 그러니까 무난하게 다들 웃을 수 있는 얼굴인 것 같아. 엄청 미인은 아니지만 카즈아 보고 싫어 이럴 만한 구석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단아하고 침착한 것 같고 느낌도. 카즈아의 역할이 좀 비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블랙핑크의 제니처럼 카즈아가 그 캐릭터를 살릴 만한 포지션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클라시의 데뷔가 있었습니다. 데뷔곡 셧다운이라는 노래인데요. 저도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보다. 저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팀이. 근데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좋다. 막 진짜 완전 우와 이건 아니지만 노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사운드 구성은 잘했어요. 근데 노래가 약간 길어요. 앞에 뮤비에 한 10초 정도 날렸을 거예요. 또 3분 30초대 정도 되겠네. 근데 이제 뮤비 내용이 지금 학교에서 뭔가 좀비들이 나오고 그걸 이 멤버들은 여유롭게 피해 다니는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요. 팀명이 클라시가 클래스를 수업을 끝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배울 건 다 배웠고 이제 뭐 새로운 클래스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건데 그런 걸 의미하듯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은 그 학교 수업을 받고 거기에 갇혀 있는 걸 괴로워해서 좀비화가 됐는데 이 멤버들은 뭔가 특별한 재능을 가져서 그런 것들을 아무 개의치 않고 이렇게 그 학교를 다니는 뭐 그런 느낌을 표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 지금부터 우리는 이거 뭐 드라마 최근에 있지 않았어요? 좀비? 회사에서 하는 학교에서 하는 거? 지금 우리 학교면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뭔가 표현한 것 같은데 클래시란 팀이 그 컨셉 설정? 그러니까 요즘에는 컨셉 설정과 이제 세계관을 같이 붙여서 말하죠. 컨셉 설정은 제가 듣기로 커스터마이즈 그룹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번 어떤 곡을 발표하기 전에 이 MZ 세대들이 있으니까 어린애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소통이 무기니까 뭐 소통을 막 해서 매번 컨셉을 새로 정한다라는데 사실 그건 별거 없다는 얘기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이 팀의 세계관을 뭐 A&R을 맡았으면 저는 오히려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이 팀의 지금 특색이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젊은 애들과 나이 좀 나는 애들이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잖아요. 중간에 나이 차가 꽤 많이 나는. 그래서 저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 특색을 살려서 이 애들의 세대 차이를 계속 뭔가 극복하려는 세계관을 가지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즘에 뭐 갈등이 워낙 많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도 많고 실제로 뭐 얘네가 세대 차이가 그래도 이 정도 어릴 때는 세대 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한 살 한 살이 큰데 얘네들은 꽤 크잖아요. 10대 중반과 20대 애들이니까 요 세대 차이를 계속 얘기하고 그래도 우린 극복할 거다 이런 가사 내용으로 계속 갔어요. 저 같으면은 회의 때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래서 나한테 일이 안 들어오나? 근데 이런 식으로 좀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길을 가야 사람들이 신선한데? 재밌는데? 해외에서도 그러면은 신선하다고 느낄걸요?
아니 세대 차이를 얘기하는 팀이 있어고 봤더니 실제로 세대가 구분돼 있어. 한 팀에. 이거 뭐지? 어쨌든 저 이런 생각하고 삽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 영채야 어디서 뭐하고 있니? 영채가 완전 제 유머 코드였는데 반가워 설레면서. 영채가 무슨 말만 해도 난 웃겼는데. 영채도 곧 다른 데로 데뷔하겠죠. 예전에 그 BTS 그 병역에 대해서 막 얘기가 나왔다가 수그러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실 그때 얘기하려다가 별로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안 얘기했는데, 좀 외국인 분들도 관심을 가지니까 이거 잠깐 꼭지를 따면은, 이미 한국에선 취임식과 연관해서 뭐 딜이 있었다는 건 알죠? 근데 여론이 안 좋아서 그만뒀는데, 갑자기 뭐 4월 안에 병역 면제 추진하겠다고 왜 얘기가 나왔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이게 원래 1년 전부터 추진하던 그 병역 면제를 시켜주려고 추진하던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새 정부가 병역 면제를 해주려는 움직임이 나오니까 1년 동안 공들인 걸 뺏긴다고 생각했나봐. 그래서 갑자기 사실은 병역 면제되기 힘들고 바뀐 건 없는데 4월 안에 병역 면제 뭐 결판을 내겠다 해줄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했던 거래요. 그래서 사실은 뒤에서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해서, 임영웅님의 앨범이 나왔죠. 엄청난 줄 세우기가 있었어요. 보셨나요? 더불어서 김호중님도 막 이렇게 해갖고 줄 세우기 했더라고요. 그래서 임영웅님 노래 들어봤는데 노래는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임영웅님. 근데 이제 김호중님도 논란이 좀 많잖아요. 이래저래. 근데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직도. 그런 걸 보면은 이 팬덤층들이 연령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슈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케이팝도 해외 팬들이 느니까 이슈에 대한 반응이 적어지고, 국내에서 그런 트롯 팬들도 연령층이 높으니까 이슈에 대한 반응이 적어지니까 가끔 그런 걸 생각들어. 해외 팬이나 연령층 높은 사람들 상대로 하는 게 참 마음 편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얘기들인가 그럼? 어른들도 괜찮아하고 외국에서도 괜찮아하고, 그래서 우리 10대 20대들만 이렇게 열받아 하는데 뭐 그런 생각도 가끔은 합니다. 요번에 타이틀이 이정님 작곡이에요. 트로트 지겨울 수 있잖아요. 특히 우리들 입장에서. 근데 반대로 트로트가 유행하기 5년 전에 우리나라 실용음악 역사와 방송국 역사 뭐 계속 타겟이 10대 20대였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그때 어른들은 당연히 그냥 방송 보면은 본인들이 볼만한 거 찾아서 뭐 드라마 보고 이러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한 5년 동안 그분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트로트가. 그리고 저희들은 뭐 이렇게 유튜브나 뭐 트위치 볼 게 많이 생기고 해서 그냥 이렇게 어르신분들 좋아하니까 그래 뭐 그것도 좋은 현상이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채널에서도 제가 가끔 이런 임영웅님이나 얘기를 하면 댓글에서 자신의 부모님들이 너무 이제 의욕 없이 살다가 뭐 임영웅님 이렇게 응원하고, 예를 들어 싱어게인에서 뭐 김기태님 응원하면서 너무 삶의 활력들을 찾으셔서 뭐 보기 좋다는 얘기들도 듣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바로 엠믹스의 신곡 나온 거 아시죠? 바로 엠믹스의 신곡 나온 거 아시죠? 엠믹스의 신곡 들읍시다. 이거 완전 트와이스 같은. 개비가 누군데, 개비의 매직하우스라고 아마 서양 그 애니메이션일 거예요. 그거의 주제가를 두 곡을 불렀어요. 이게 그 주제가인 안녕 개비고 다른 노래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노래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노래가 막 노래를 소비할 건 아니고 완전 애니메이션 노래라서 그냥 뻔한 노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이니까 멤버들이 저렇게 뮤비를 찍었거든요. 요거 말고 그 다른 노래도. 그래서 팬들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브레이브걸스가 있는 그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지난해 매출액 그 감사 때문에 공개가 됐는데, 매출액 원가가 82억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사와 이제 멤버들이 분배를 한다는 거죠, 이 금액을. 그래서 멤버 개인한테도 이제 수억씩 배분이 되었다라는 게 이제 공개가 되어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브레이브걸스 팬분들.
제가 리뷰했던 싱어게인의 정홍일님 노래 진짜 잘합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원탑 수준에 들어가는 보컬인데 이분이 OST 2곡이 연달아 나왔어요. 굽힐 수는 없다라는 거기 윤두준님이 나오는 거기에 OST에 예전에 캔이 불렀던 내 생의 봄날은을 리메이크 하셨어요. 정홍일님. 역시 노래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캔의 그 뭔가 그 맛깔나는 그런 느낌은 좀 없어요. 근데 요 같은 OST에 아마 주제가를 YB 윤도현님이 부른 것 같아요. 그리고 웹툰 제독의 괴물아내라는 웹툰의 OST도 부르셨어요. 동행이라는 노래를 부르셨는데 어쨌든 노래는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분들 뭐 노래방 가서 이런 락발라드 부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멜로망스의 초대라는 노래도 나왔어요. 근데 멜로망스는 노래 그 스타일이 이분도 10cm 권정현님처럼 약간 자기 색깔이 강한데 계속 곡을 많이 내고 곡이 좀 다 비슷한 느낌이어서 나는 이제 또 멜로망스도 약간 볼사의 단계에 접어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들을 때마다 노래는 좋네 이러고 좀 다시 안 듣게 되더라고. 다음에 들을 노래는 이겁니다. 이 노래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아내이니? 와, 여러분들도 노래 열심히 듣네. 예전 한창 때 빅뱅 느낌이 나요, 아이콘이. 그리고 이번 주에 그 개콘님이 본인 와이프랑 같이 부른 눈에 넣어도란 노래도 나왔어요. 이 노래도 약간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두 분이 지금 같이 뭐 방송을 하나봐요. 전 몰랐는데 약간 뭐 지나가다 언제 본 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자신의 아이한테 뭐 얘기하는 가사인데 개콘님이 노래도 잘하시기 때문에 이 노래도 들어보면 좋아하실 것 같아. 따라 부르기에도 좋고. 여러분들 앨리스 아세요? 앨리스가 2년 만에 신곡을 냈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소속사가 변경되고 첫 신곡이라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는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앨리스가 2017년에 원래 데뷔를 했고 중간에 뭐 멤버도 늘었죠. 원래 5명이었나? 근데 7명으로 늘었는데 소속사가 요번에 IOK 그러니까 연기자들 되게 그래도 탄탄한 연기자들이 많은 팀에서 뭐 데려가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의 우주라는 신곡이 나왔는데요. 그냥 완전 발라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쪽의 컨셉을 노리는 것 같은데 전 너무 좀 애매한 위치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가. 이 친구는 내가 나올 때마다 노래를 트는 것 같은데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이라는 방송인데요. 근데 이 라인업과 소개 영상들이 그 채널이 만들어져서 공개가 돼 있어서 지금부터 뭐 보고 좋아요 누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방송 시작은 여름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엠넷이 어떤 로드 투 맥스라는 일정을 발표했어요. 이게 뭐냐면 로드 투 킹덤이 있었잖아요. 로드 투 킹덤처럼 엠카, 케이콘, 마마를 로드 투 엠카, 로드 투 케이콘, 로드 투 마마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엠카랑 케이콘과 마마에 출연한 한 팀을 팬들한테 영업 전쟁을 시켜서 투표시키고 뭐 트위터 공유시켜서 한 팀을 성적이 아니라 여기서 1위 한 팀을 그냥 시드권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엠카, 케이콘, 마마. 그래서 뭐 팬덤 전쟁을 확산시키는 거죠. 로드 투 킹덤이 잘 됐으니까.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뭐 기대하는 팀들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아이돌 엔터계 산업에서는 그래도 좋아할 거예요. 어쨌든 시드가 하나 늘어났으니까. 원래대로라면 못 출전하는데 시드가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엠넷은 완전 이제 논하는 장사죠. 이래서 플랫폼 사업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름에 스우파의 남자 버전인 스트릿 맨 파이터도 참여하는 팀들 중에서 크루 한 팀을 로드 투 수면파, 그래서 비 앰비셔스란 방송으로 뽑아서 내보낸다고요. 이것도 로드 투 맥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비가 아마 요번 달부터인데 비 앰비셔스라는 방송으로 비가 이제 심사위원 겸 MC로 나와서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을 본인이 심사를 해서 한 크루를 만들어서 스트릿 맨파이터에 내보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아이돌 출신 멤버들이 많이 나온 거라서 저도 요 방송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률을 유지하고 그 광고 수익을 많이 내고 해외 그 판매 그 수익을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또 이렇게 하는 거 외에도 좀 이렇게 많이 안 보는 시간에는 또 다양한 걸 해보려고는 하고 있어요, 엠넷이. 엠넷이랑 공정하진 않죠. 매우 불공정한데, 근데 그러니까 이 세계의 공정이 뭐냐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참 어려운 문제.